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요한 뉴스들이. 가장 먼저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거 빨리 정해야 한다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에서 청주에 있는 대규모 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관위입니다. 오늘 이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후보 등록은 오는 30일, 31일 이틀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받고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 경선 룰이었습니다. 혁신위가 이 경선 룰을 바꾸자. 그러니까 당심, 민심 지금 8대 2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민심을 높이자. 민심을 100%까지 높이자 이런 주장을 해서 선관위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당 지도부 비대위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존대로 당심 80%, 국민 여론조사 20% 기존 룰대로 간다라는 걸로 일단 정했습니다. 바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20일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의 안들을 논의하게 될 텐데 혁신위는 일단 다음 달 말까지 기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혁신위 활동은 하게 되겠지만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가지 안들 이 부분을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뭐 지금 이런 것들 경선 룰을 바꾸는 것이라든지 지도체제를 바꾸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당헌 당규에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비대위를 거쳐서 전국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지 않을까. 현재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는 적용하기 힘들다. 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혁신위의 안들은 뭐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기존 룰대로 간다라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오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읽힙니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지금 당 지도 체제도 현재 최고위원회의 따로 있고 당대표 따로 뽑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를 열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늦추면서 혁신위 활동을 지켜보고 또 뭐 친윤, 친한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이 경선 날짜 정하는 것이 늦어지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빚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대표 누가 될 것이냐? 조경태, 안철수, 장성민, 양향자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 곧 출마 의사를 밝히겠다라고 한 김문수, 나경원, 장동혁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은 출사표를 던질지 출마를 할지 어쩔지는 지금 이 한동훈은 계속 고민을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출마를 할 사람들은 모두 출마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혁신위가 저렇게 활동도 하고 있고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오늘 오전에도 진행이 됐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윤상현에 이어서 권성동, 이철규에 대해서도 이 국회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특검 수사도 있고 혁신위 때문에 시끄럽고 지금 뭐 당의 혁신 통합 방향을 놓고 당이 거의 쪼개지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전당대회로 옮겨지더라도 이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의 주제는 통합과 쇄신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위로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게 뭐 최고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재명 정권에 맞서 잘 싸울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뭐 한동훈이 출마를 한다면 장동혁 모두 이제 조경태까지 모두 자신의 안을 내놓게 될 겁니다. 안철수를 비롯해서 당원들의 선택입니다. 당원들이 정말 지금 뭐 국민의힘 107명의 의원들을 다 갈아엎을 것이냐 말 그대로 아니면 통합의 무게를 주면서 이 쇄신을 해 갈 것이냐
당원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 통합과 쇄신이라고 하는 이 조화되기 힘들어 보이는, 지금은 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이 두 쌍두마차를 잘 이끌어갈, 이걸 잘 조화해낼 그런 후보로는 김문수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이고, 또 당원들의 지지도 김문수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면 또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모두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됩니다. 전당대회 분위기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맞다. 더 이상 친윤, 친한 이 계엄과 탄핵을 가지고 더 이상 당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제 통합과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은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을 가지고 지금 인적 쇄신이나 경선 룰 이런 것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불필요한 갈등이다. 전당대회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반길만 합니다. 이제 곧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주말 휴일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김문수 후보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곧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는, 내일과 모레 주말에는 인사청문회, 오늘로 인사청문회,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이 납니다. 이 인사청문회에서 누가 낙마를 할 것이냐, 이재명이 누구를 버릴 것이냐, 아마 이재명 자기 이미지는 손상이 덜 되는 방법으로 이 버리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한 명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지금 사실은 적어도 서너 명 정도는 이 장관직을 수행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이 행태를 보면 이 전부를 고집스럽게, 이런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강행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장관의 자질도 되지 않은,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저런 의원들을 그대로 장관으로 강행을 하는 이런 수순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빨리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기대를 접는, 빨리 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나 국무총리로 임명이 된 김민석보다 더 비리를 많이 저지른, 더 많은 이런 부적절한 인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이 특검에 의해서 3가지 특검입니다. 골고루입니다. 이 윤상현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오늘 오전에는 권성동, 이철규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윤상현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고, 이철규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그 군 간부들에 대해서 이 봐주기 한 부분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권성동은 통일교와 관계되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이 부분과 관계돼서 그 통일교와의 가교 역할을 권성동이 했다. 이 부분은 일전에도 이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일부 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특검에서 이걸 이어받아서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차별 압수수색입니다.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권성동은 자신은 깨끗하다. 이철규는 무자비한 압수수색이다. 윤상현도 자기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지금 이준석이라든지 홍준표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 오세훈까지 그 수사는 어디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휘두르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휘두르는 압수수색은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검의 수사가 정말 이건 정치 보복이다.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모두 나서서 싸워야 되는 상황은, 이 계엄 관련해서 이 계엄을 해제하는 그 국회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이런 부분까지를 걸고 넘어진다면 이건 정치 보복이다. 그 기준은.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이 소위 한덕수에 이어서 최상목까지 이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윤 대통령 그 체포 거부하는
그 부분을 방조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저 영역을 넘어선다면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의 대다수 내각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가 확대가 된다면 이건 정말 이제 전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적부심 이 재판입니다. 이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호소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될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이 한번 됐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다시 구속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이 증거인멸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을 한번 구속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 또 구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것인데 결국은 또 이 문제입니다. 이 증거인멸을 인정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확률이 7%, 8%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하는 이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 여부를 다투지를 못합니다. 그 이외에 뭐 체포에 대해서 거부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직권 남용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들어서 구속을 시킨 것부터가 좀 부당했고 지금 구속 적부심을 다시 윤 대통령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윤 대통령이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건강검진에 따라서 그 구치소 측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검에서는 구치소에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의 이 호소, 이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호소를 무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건강 부분이라든지 이 한번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된 이걸 다시 기타 다른 이런 죄목으로 엮어서 끝까지 이렇게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이 특검의 태도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런 압수수색 특검의 정치 보복 특검의 과잉 수사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이 결과는 오늘 밤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